시니어와 연관된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이슈 분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느 경비 노동자의 죽음, 그가 남긴 숙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일과 또 소득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죠. 오늘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주명용 회장님. 네. 199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미국 뉴욕에서 예. 먼저 은퇴자협회, 대한은퇴자협회를 예. 설립을 하셨고 예. 2001년인가 2002년도에 예. 한국에 들어오셨죠. 예.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은퇴자협회 어떤 활동들을 해왔나요? 유엔 국제 경제사회 이사의 NGO로서 네. 대한민국 5060, 70 플러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비정규 기구로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19년 동안 해온 그 사건들을 보면 우선 그 한국 5060, 70 플러스들의 그 경제적인 이슈,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다뤄왔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그렇죠. 그리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집안 차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계속해서 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 네. 및 법 제정,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네.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그런 제도들을 그렇죠. 적극 도입하자 이렇게 주창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주로 경제, 사회, 문화면 쪽으로 갔었습니다마는 이제 20년을 채워가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법제도화가 좀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 여가나 활동 쪽으로 레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노인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민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뭐 형식은 이제 노동조합인데 네. 외부에서는 뭐 노동조합보다는 뭐 그냥 노인 시민단체 이렇게 많이 소개가 돼요. 저희가 우리 주명용 회장님도 많이 활동하셨는데 이제 기초연금 네. 강화,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 확대, 또한 이제 노인 의료비, 뭐 급여 안 되는 것 없이 모든 것이 그 건강보험 하나로 다 이렇게 하자 이런 운동, 그다음에 세대통합 운동 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가 어느 경비 노동자의 죽음, 그가 남긴 숙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비 노동자의 죽음 잠깐 그 사건을 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자, 5월이었죠.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알고 봤더니 한 입주자와 이 주차 문제로 약간의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부터 이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심지어 굉장히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죠. 자, 59세 참 안타까운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이 이 입주민의 갑질 사건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경비원의 어떤 열악한 근로 환경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조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정부도 지난 7월 초였죠. 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책, 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이 경비 노동자만의 근로 환경 이 문제일까요? 또 결국 이것이 입주민 개인의 갑질에 의한 단순한 사건이었던 건가요? 저희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결국 시니어들의 생계, 또 이분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들어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5060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령대를 더 올려보면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 경비 이런 단순 노무직에 이제 몰리는 것이죠. 일자리는 이것마저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할 사람은 또 하고 싶은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 시간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갑질 사건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적 타살인가? 주명룡 회장님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그 두 가지 다 해당된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회적 타살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전체적인 국민들 삶에 대해서 어떤 그 주체로 활동해온 그 지난 세월의 그 노동자들 말하자면 네네. 지금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후차적인 문제, 노후생활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네. 이런 상태에서 퇴직과 함께 오는 모든 생활고를 본인이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런 속에서 그나마 그 누구 소위 그 3D에 속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어떤 그 생애 연속 기준 그런 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 대상으로 나서는 입주민 또는 그 부닥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그 뭐랄까 그 여러 차이의 그 환경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속에서 그 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노년층으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벌어져 왔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시니어들의 어떤 복지, 노후 소득 보장이라든가 이런 복지 또 일자리까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사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벌어지는 그렇죠. 그런 일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고현정 사무처장님은 좀 다른 시각이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이제 노인분들을 이제 임계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임시 계약직 노인진장.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현장에서는 뭐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 고다자. 네. 그래서 뭐 고다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 공기업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면 사실은 굉장히 그 급여도 높고 연금도 좀 많이 받을 텐데 이분이 퇴직하고 나니까 자녀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리스크. 대학원을 가야 되고 또 박사 과정을 밟아야 되고 또 아이를 교육시키려다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 퇴직금 연금도 일시불 다 땡겨갖고 다 몰빵을 한 거예요. 몰빵하니까 본인이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원래 그 공공기관에 있었으니까 전문성이 있는데도 그 전문성을 살릴 수가 없어요. 노년이 되면 은퇴하게 되면.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단순 노무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주차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경비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경비 하면은 저 인생 막판에 하는 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뭐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런 인식이 강하죠. 네, 그렇게 강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은 이제 내가 이 사회 살고 있는데 뭔가 좀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뭔가 존재감을 이렇게 좀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왜? 사회가 굉장히 저성장 시대고 또 청년층들은 취업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50세만 되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내가 월급 주는 직원이 있어. 그게 바로 경비원이거든요. 저 사람들 내가 월급 주니까
그래 내가 한마디 하면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갖고 막 갑질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이런 문화가 너무 경쟁의 이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한쪽 바깥에 나가서 내가 그 경쟁 속에서 뒤처져서 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 내가 또 한쪽에 오니까 내가 당당한 월급도 줄 수 있는 실제 근데 월급은 주긴 주죠. 예, 주지만 책임은 잘 안 지잖아요. 예, 원래 월급을 주면 책임도 져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이 딱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 하는 사람 보면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그러니까 평생 경비일이나 헤쳐먹는 거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에 대한 어떤 예전에는 뭐 직업에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이잖아요. 다 사실 직업 우리 아들이 의사하고 판검사하면 다 좋아하지 누가 우리 아들이 뭐 청소원하고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다 거짓말인데 귀천이 있는데 이것들이 더 심해진 거예요. 고현정 사무처장님 말씀 정리를 하면 이 경비원이라는 단순 노무직에 대한 천시 경향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니어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의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참 어렵죠.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은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인 개입이 참 많이 필요한데요. 다행히도 2004년이었죠.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두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가 이 노인복지사에서 굉장히 중대한 3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죠. 지금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사업, 그다음 기초 노령연금,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3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2007년도에 국회에서 노인 3법이라 해서 기초 노령연금법, 노인 수발보험법 있죠. 당시에는 노인 수발보험법, 그다음에 효행 장려 지원법.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인 3법에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국회 방청석에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전국 노인 회장님들이 거길 다 오셨어요. 그 방청석을 가득 메워서 지켜보셨고 어쨌든 이제 3개의 이제 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오늘 주제인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그래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런칭이 됐는데 그때 주명용 회장님께서 아마 3파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분 이제 가셨습니다마는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쭉 보면서 볼 적에 그분이 참 제일 많은 활동을 특히 노년층 문제를 다뤘고 기초적인 일을 해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저희들이 2003년이죠. 그때 이제 대한노인회 그리고 노년 유권자 연맹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리고 보건사의 연구원의 이제 변재관 박사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수의를 했습니다. 새 정부가 나오고 이런 속에서 뭔가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그러한 고령자위원회처럼 뭔가 우리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청와대를 이제 우리가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그때는 잘 돌아갔어요. 노인회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알아듣고 피드백이 왔습니다. 네, 피드백이 왔죠. 그래서 회의를 거치면서 청와대에 그걸 전하고 했더니 이제 결과가 이제 진행이 됐죠. 타스크포스를 만들어냈고 그 타스크포스가 발전되면서 지금 정부종합청사 서울이죠. 그 6층에 조그만 사무실이 차리면서 이제 현판도 같이 달고 정말 그 사진을 볼 적마다 이야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가면서 점점 더 멀어지나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이 이제 밀려 나오는 이 소위 그 이제 프리 부모 또 베이비 부모들에게 무언가 소일할 수 있으면서 용돈 정도 줘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지금 노인 일자리가 된 거죠. 그런데 네. 초창기에 노인 일자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이죠. 2만 5천 개 했다가 그 아주 그 원하는 게 인기가 좋아지니까 10,000개를 더해서 3만 5천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70만 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일자리가 아닌데 일자리처럼 돼가고 있고 네. 제가 하긴 이명박 정부 때인가 저희가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그걸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노인 사회 지원 노인 사회 지원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뭐 그런 식으로 네. 아니 일자리를 뺐어요. 네. 일자리를 뺀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살아가지고 요새 완전히 고용 통계로 잡히고 그러는 걸 볼 적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고용 통계로 잡는 건 좋은데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20여만 원 주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주고 일자리라고 부르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일들 많이 해왔죠. 좀 심화되는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 기회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산파 역할을 하시고 제도 도입이 된 지 2004년 말씀드렸으니까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좀 많은 변화와 발전도 있었습니다. 지금 공익형에 참여를 하면 30시간 정도 월 30시간 정도 일하고 27만 원 정도 받으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0시간 일하시고 한 50만 원 후반대, 네. 60만 원 안 되는 그 금액을 좀 받으시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조사들도 있습니다. 이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어떤 빈곤에서 조금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또 의료비가 또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1조 2천억 원. 그리고 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전체 예산의 40%를 넘어섰습니다. 네. 굉장히 큰 액수고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굉장히 높죠. 우선은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전체 노인 인구가 100명이라면 5명도 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죠. 또 어르신들 가운데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 참여자 중에 10명 중 7명이 여성분이다. 그래서 이 성비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주명룡 회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왜 복지부가 주관하지? 이런 문제입니다. 엄연히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이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 일정 정도의 노동 내지는 근로가 될 텐데 이것을 왜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하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근로자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그때 그 주관을 할 적에 이제 인구 및 미래사회 타스크포스 이런 식으로 됐다가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로 갔거든요. 그때 주 활동을 한 그 정부 기관이 보건사회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모든 프로젝트 총괄해서 청와대에 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노인 인력 개발원을 만들자 이렇게 됐거든요. 2005년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노인 인력 개발원을 만들자고 했을 적에 그 주축을 하고 있던 소위 그 공직자들이 저희들에게 아주 그 미끼를 아주 잘 던졌어요. 얼마나 좋은 미끼냐면 이런 것 제도가 생기면은 NGO들에게 사무실을 주겠다. 이거 진짜 지약도 이런 보약이 이런 지약이 어디 있습니까? NGO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NGO들에게 제일 좋은 거는 사무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건물을 갖지 못하는 처에서 정말 괜찮은 사무실을 그냥 준다. 열심히 소리 질렀죠. 열심히 소리 질렀고 생겼는데 그것이 결국을 주도한 측이 보건사회연구원 측이 되니까 그쪽으로 간 거고 또 그것이 어떠한 그 근로를 통한 일자리를 위한 건 생산적인 건 게 아니라 그냥 복지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어떤 복지 수혜자로 상정을 하고 시작이 됐던 거군요. 자, 고현정 사무처장님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또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고위 책임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또 더 잘 아실 텐데 네. 사무처장님께서 느끼시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노무현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가 도입됐잖아요. 그다음 기초 노령연금도 네. 도입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노인 빈곤율이 떨어져야 되죠. 당연히 떨어져야 되죠. 근데 오히려 노인 빈곤율은 2004년도에 뭐 한 45% 갔다가 지금은 예, 지금은 한 49% 뭐 이렇게 치워주세요. 예, 50%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이거 뭐냐 이거예요. 왜 노인 빈곤을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 두 가지나 되는데 근데 왜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가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무현 정부서부터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이 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왜 이런 노소득 보장 정책을 도입했는데도 노인 빈곤율이 높아가느냐. 그 노인들이 더 살기 어렵냐. 그다음에 청년 세대들이 봤을 때 내 노후도 깜깜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느냐. 결국은 이게 노인 일자리 급여도 낮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의 급여도 낮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 수급 하시는 분도 한 전체 노인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금액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인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 이제 모든 정부 다 그랬어요. 노인 일자리 늘리겠다. 그거 다 늘렸어요. 늘리는데 급여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임기 내에 일자리 급여 40만 원까지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이 임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해잖아요. 그런데 지금 27만 원이에요. 내년에 급격하게 40만 원까지 올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너무 그 노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한 약속도 특히나 어르신들과 한 약속이잖아요. 노인들에게 이렇게 좀 약간 뭐 우롱한다거나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건 지키고 만약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심지어는 박근혜 그 국민들한테 탄핵받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를 했잖아요. 기초연금 나 다 못 주겠다. 네, 그랬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40만 원 다 내가 못 맞춰줄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우리 어르신들께 사과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주명용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정부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내용들이라든가 이 노인 일자리 질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질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양적인 확대는 돼요. 네. 돼가고 있어요. 양적인 확대는 돼가고 있는데 그 안에 서비스 생산의 질을 보면 영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국 노인 일자리 도입한 게 뭐냐 왜 하냐.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소득을 조금 이렇게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이 일을 하게 되면 친구를 만나잖아요. 네. 친구들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잖아요. 그 동료들과 친구가 되거나 또 그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비용 없이 복지 수준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서부터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이 모든 정부는 그냥 노인 일자리 하면 그래 일자리 확대만 해. 네, 확대해서 그냥 일자리 하고 뭐 활동일지 같은 거 써서 내면 그냥 돈 급여 주고 모든 수행기관도 그것만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의 이제 개발원장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원장도 그 정부 인사로 다 바뀌어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인사. 그다음에 뭐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쪽에 가까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문재인 정부하고 가까운 인사가 개발원장 하거든요. 근데 해도 그럼 뭔가 이 철학이라든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뭔가 이게 바뀌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입장에도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똑같아요. 그냥 일자리 그냥 숫자만 늘리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도 생활이 하나도 안 달라져요. 생활이 뭐 경제적으로 뭐 풍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만든 서비스를 갖고 제공을 받는 수혜자들도 뭔가 크게 도움이 되거나 내가 사회를 바라봤을 때 노인 일자리 이래서 너무너무 좋구나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노인 일자리라는 거 좋다. 뭐 돈이 좀 생겨서 그다음에 뭐 병원 안 간다. 이거 초기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게 효과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 좋은 점 뭡니까? 아, 돈이 좀 생겨서 좋아요. 그다음에 병원에 들어가서 좋아요. 의료비가 절감돼요. 아, 이 얘기 갖다 20년씩 써먹으면은 잠시 이거 왜 우리 저 고현정 사무총장님께서 너무 흥분을 하셔서 제가 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노인 일자리의 네. 어떤 격이 좀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질이 이해가 좀 좋아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네. 일 좀 몇 시간 하신다 그래서 용돈 조금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일자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관계 확대라든가 또 사회 지지 체계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정서적인 그런 혜택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또 세우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일자리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네, 근데 저 여기서 딱 한 가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셨어요. 어르신들이 가까이 맞이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품 정리하는 거 그런 걸 일자리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노인 일자리는 한 달에 한 10일 정도 하루에 3시간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을 그럼 10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요. 매번 1년 내내. 근데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 없을 경우에는 어르신들끼리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면 유품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같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로 안 봐요. 일로 안 보고 무조건 유품 정리면 죽은 사람 집에 가서 유품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노인 일자리가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뭔가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가 주로 청소한다거나 어디 가서 뭐 식사 도움을 준다거나 예. 그런 건 보이니까. 그거 언젠가 될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그 일자리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국가시험 감독관 나가는 거 그리고 주례를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초기에 저희 했어요. 회원들을 위해서. 이게 두 가지 다 질들이 아주 높은 대개 공직자들 교장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나갔는데 세상이 지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변해서 저러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일자리는 앞으로 될 수가 있다. 저기 생각을 하는데요. 주례단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한 70명을 양성시켜서 주례를 아주 잘 부는 분들은요. 주말에 한 3건씩 뛰었어요. 주말에. 네네. 토요일 일요일 서너 건씩 뛰어가지고 뭐 5층에서 하다 4층 내려가서 또 하고 했다고 하면서 네. 아주 그 좋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없어졌냐면 2년 전에 우리 다 해체해 버렸어요. 아, 은퇴자협회 내부에서? 내부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되지가 않아요. 결혼도 안 하죠. 네. 아. 그 결혼을 해도 자기네들이 해요 이제.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 네, 주례 없는. 이제 그런 풍조라 그냥 유지할 수 있으면 조금 한 뭐 10명 정도 줬으면 됐을 텐데 제가 해체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체했고 또 시험감독관도요. 처음에 그걸 제안해서 정부에서 할 적에 전국에서 4군데가 했어요. 4군데서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보태서 얘기한 다음에 아마 400군데선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냥 하는 체만 하고 있어요. 하는 체만. 그러니까 시대의 그 어떤 변형에 따라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일자리 없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저는 그건 괜찮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명용 회장님께서는 그 대통령직 속 그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었고 고령화의 미래사회위원회 초기로 그거를 했었고 뭐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고용 그때 노동부에다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무관 하나가 지정돼 가지고 예국 선례를 가져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제 생기면서 그 육성위원회로 자그마치 7년을 제가 했었어요. 7년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고용노동부도 뭐
계속 관여를 하시고 계셨고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 어제 중장년 희망센터 일자리 이런 것도 이게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여러 이유 중에 그 하나 없앤 그 이유 하나가 한 번은 보니까 간사가 전화를 하는데 지난주 1시간 정도 일하지 않아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시간 일이 뭐냐는데 그게 취업 성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1시간 일한 걸 가지고. 야, 이런 거 아니다. 네.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세금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 지원 일자리. 세금 좀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세금 일자리는 그 무언가 유형을 달리해서 어차피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된 세대들에게 뭔가 채워줘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고 총장이 얘기한 그런 의미를 저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주명용 회장님께서 자주 만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라보는 인식하고 있는 이 시니어 일자리 대안이랄까요? 방향성이라든가요? 어떤 걸 많이 느끼십니까? 없어요. 대안이 없다. 없어요. 생각이 없다.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아주 지난 일입니다만은 역시 노무현 정부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꼭 이런 CBS 이런 라디오에서 1시간 저희가 생방송 토론을 했어요. 장관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사회자 꼭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주 격렬하게 이제 붙었는데 붙었다고 하는 게 좀 너무 센가. 토론을 격렬하게 벌였다. 격렬하게 붙으면서 유시민 장관이 얘기한 게 뭐냐면 40만 원을 자기가 주겠다, 주는 걸 하겠다. 그 40만 원이니까 참 그 어떤 그 경계선인 같은 그 숫자인데 40만 원을 하겠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관두더라고요. 노인 일자리를 40만 원을 올리는 걸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요새는 제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솔직히 뭐 서기관이나 뭐 이런 과장들하고 별로 만나질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대하던 사람들이 장관이 돼 있고 실장이 되고 이렇습니다. 저희 솔직히 저 아주 생각이 답답합니다. 전 같은 일을 19년째 하고 있는데 19년 전에 18년 전에 본 사람 지금 장관 되고 장관이 다 이미 관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겪는 처지에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바뀌고 있고 이런 처지에서 부처를 가면은요. 요새는 제가 안 갑니다만 이제 좀 얼굴 좀 알아지고 하면 저한테 그래요. 저 딴 사람 올 수 없어요 이럽니다. 이런 처지예요. 딴 사람 보내줄 수 없어요. 자, 궁금하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왜 그런지 말씀을 직접 해 주시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겠죠. 특성이겠고 그 이상은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괴롭겠죠. 괴롭습니다. 피차 괴롭죠. 피차 괴로워요. 네. 고현종 사무처장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일선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그 근로자성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성 이 문제를 두고는 뭐 4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만약에 제가 전국의 일자리 수행기관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만약에 고발을 한다 그러면 처벌받지 않을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 얘기인즉슨 일자리 사업이 하나의 복지제도로 설계가 됐고 조명룡 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근로자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한쪽의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 토론회에서 복지부 사무관과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발표하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서로 피해가더라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자. 좀 문제 제기 좀 하지 마. 우리 괴로워. 이런 이제 표정들이었는데요. 그 일선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의 구성의 그 연령대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노인 일자리 도입됐을 때는요. 그 몇 년 동안은
그 참여자분들이 70세 미만이 거의 90%였어요. 네, 70세 미만.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까지가 거의 한 90%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은 90%가 거의 75세 이상. 예. 뭐 70세에서부터 따지면 뭐 거의 90 뭐 한 7, 8% 가고. 그러니까 70세 미만의 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현재는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기에 노무현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도입을 하고 몇 년 됐을 때,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65세에서 70세 미만 이때는 그대로 올라오신 소득 보충으로 도입은 했지만 약간 어르신들의 또 이렇게 생계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다 판단을 하고 그때는 근로자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노인 일자리가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70세가 넘고 그다음 75세에서 심지어는 90세까지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거를 뭐 일자리 그러니까 뭐 노동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복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서 지금 이제 한 30시간 하잖아요. 30시간 하는데 이것도 좀 시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누구한테 제공해야 활동으로 인정받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참여하는 어르신들끼리 뭐 대화 모임을 해도 뭐 한 달 자주 모임이죠. 자주 모임을 해도 그걸 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그래서 노동 강도를 좀 줄이면서 복지적인 측면으로 일자리가 정확하게 자리매김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고용 통계를 내잖아요. 고용 통계를 낼 때 이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을 또 고용 통계에 집어넣어요. 취업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걸 그렇죠. 일자리로 해서 통계 딱 집어넣어 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엄청 증가해요. 노인 일자리 안 할 때는 증가했다가 또 어느 날 고용 그 지표를 보면 취업자가 엄청 늘어요. 그 딱 까서 보면 다 노인들의 일자리가 그때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 말하는 얘기가 작년에 통계청장 갈아치웠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내용이 최근에 보수 언론들이 자주 쓰고 있는 고용 통계, 고용률 통계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노인 일자리는 예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노인 일자리하고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변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한 75세 뭐 85세 이분들에게는 진짜 말 그대로 소득 보충 뭐 그냥 이런 개념을 하고 그분들이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뭐냐 예를 들어 자기네들끼리 게이트를 쳐요. 게이트를 쳐도 그 활동비를 좀 지급해 주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도 어르신들끼리 자주 모임만 해도 대화 모임만 해도 좀 이렇게 활동비도 좀 지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 대신 70세 미만 이쪽은 진짜 말 그대로 생계형 일자리 그래서 노동법이 적용되는 그런 일자리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거죠.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그런 거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5월 그러니까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에 이 문재인 정부 소득성장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소득 이제 문재인 정부 3년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저희 협회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담당 사무관이 전화가 와서 발표를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협회가 가면은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좋은 소리 안 나오는데 괜찮다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그 괜찮으냐 괜찮다. 그래서 갔었어요. 갔었더니 이제 여러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청년 유니온 오고 저희하고 이제 앉힌 거예요. 앉혀가지고 시간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뭐 5분이나 뭐 3분 딱 하고 내려가라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래.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아. 그래서 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한 그 메모장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자그마치 요구사항을 제가 15개를 던졌어요. 앞줄거리 다 빼고. 거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일자리 관련이죠. 역시 이제 55세 이상 파견 규제를 철폐하라. 이게 55세 이상 파견 규제를 제조업 같은 데서 철폐를 하게 되면은요. 박근혜 정부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직접
9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조사는 12만 개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이게 괜찮은 일자리 어느 정도면 180만 원 정도. 이게 최저임금 플러스 이게 200만 원이 넘는 거죠. 이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임 계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임 계장의 그 전력이 볼 적에 공기업에서 38년을 지냈다고 하는 분 또 이렇게 볼 적에 아, 이거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여기 방송 출연 나오면서 38년을 공기업에서 연금을 낸 사람이면 얼마나 연금을 받나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38년을 다 낸 건 아니고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88년에 생겼기 때문에 28년을 이 사람은 연금을 냈어요. 최소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받습니다. 이분은 연금으로. 이제 그것이 일시금으로 타서 뭐 어떤 빚을 갚느라고 없앴든지 사업을 하는 없앴든지 그런 얘기는 제가 책을 안 읽어봤은 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자 소개를 놓고 볼 적에 적어도 이 사람은 평균 이상의 연금 대한민국 지금 퇴직자 연금 국민연금 평균은 52만 원입니다. 50만 원 정도인데 적어도 130에서 150만 원을 받거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 경비원을 하든 뭐 하든 2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럼 300만 원 이상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 대목만 놓고 볼 적에 이거 괜찮은데 왜 이렇게 됐나 이제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 200만 원의 숫자를 또 얘기를 합니다만 요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200만 원 예금을 타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25억 정도를 은행에 넣어야 월 200 나옵니다. 25억 원을. 그게 200만 원 일자리가 얼마나 좋은 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25억을 은행에 현찰로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앞에 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가 있고 최저임금이 많은 면으로서 사업자 측으로 볼 수는 고용자 측면에서 볼 적엔 아주 악영향을 끼쳤습니다만 근로자 측면에서 볼 적엔 생활의 질을 월등히 높여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는 거니 300인 이하 기업은 퇴직 5년 전부터 연 1회 퇴직 준비를 시켜라. 그리고 또 나옵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을 생계형 일자리로 높여라. 쭉 이렇게 나가서 뭐 18개가 15개를 저희가 내놨는데 여기 또 나옵니다. 노인 일자리 주관 담당 부처를 하나로 통일하라. 하나로. 이 노인 일자리가 한 180여 개가 되는데 부처마다 하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그렇죠. 네. 주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합니다만은 부처마다 여성부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 감시단속 일자리, 이 아파트 경비원 있잖아요. 네네. 이 아파트 경비원이 한번 파견돼서 그 자리에 가면은 쭉 하는 게 아닙니다.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뭐죠 촉탁 계약을 다시 해야 되죠. 이런 거를 1년 이상 이렇게 해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노인 일자리 참여 연령을 정년과 연계시켜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시키지 마라. 그냥 나 퇴직했어. 그런데 좋은 일자리 못 가니까 세금 일자리라도 하겠다면 시켜라 얘기예요. 시켜라. 기초연금 타느냐 나이가 안 됐다 이런 거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왕이 세금 져서 하는 거. 그리고 사회공헌 일자리라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1시간 수당이 2,000원입니다. 2,000원이에요. 실비로 지급하는 거죠. 네. 2,000원이고 뭐 4시간 이상 하면 점심값 5,000원인가 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2,000원은 너무하다. 좀 올려줘라. 또 이런 얘기를 했고 끝으로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위원회에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거는 정부가 언제까지 최대 고용주 노릇을 할 것이냐. 고용주 노릇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위원장님께서 뭐 곧 미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를 할 때 이제 정부 개입이 좀 많으면 그리고 재정 지출도 많고 그러면 큰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장에 맡겨두고 그런 어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작은 정부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좌파 정부는 뭐 큰 정부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은 그 정부가 그렇게 큰 정부보다 정부는 작지만 강한 정부. 60년대생이 이제 퇴직을 합니다.
1960년대생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이 걷잡을 수 없어요. 하루에 한 2,300명 네. 나옵니다. 하루에 2,300명 정도가. 야 이러다 나라 거덜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이 50대들이 자식 교육에 대한 짐이 덜어지고 내 소득에 대한 짐이 덜어질 때 그때 이제 각자 도생이 가능합니다.